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제가 최근에 잠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부담 없이 보시라고 그냥 올린 영상이고, 사실 2022년도에 들어서 제가 되게 좀 불성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관리가 되게 불성실했고, 뭐 죽었냐 이런 댓글도 봤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뭐 나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는 비밀. 어, 뭘 하는지 비밀이고, 아무튼 제가 조용했던 유튜브 채널이 조용했던 와중에도 저희 뭐 JBRT 여러 활동들은 계속 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뭐 제한적으로나마 참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뭐 밀려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앞으로 또 보여드릴 내용도 많고, 그러기 앞서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 JBRT 레이싱 팀, JBRT 모터스포츠죠. JBRT 모터스포츠의 레이싱 드라이버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들 한 번씩 모셔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부담 없이 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드리는, 뭐 너무 전문적인 그런 쪽이 아니라 가볍게, 그리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먼저 올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영상들을 또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저희 JBRT 모터스포츠의 이제 2022년도에 메인 드라이버죠? 맞죠? 넘버원 드라이버. 노장이죠. 먼저 소개를 좀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간중간에 인캠 영상이나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머스탱 얘기도 있고, 네. 레이스 얘기도 있고, 뭐 잠깐씩 인캠이 주가 아닌, 오늘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 그죠? 앞으로 장차 굉장히 유명해질 탑한 드라이버. 이제 내 채널 이름을 좀 바꿔야 될까봐. JBRT 넘버 2 드라이버, 아니 넘버 3 드라이버? 내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장차 넘버 1 드라이버가 되실 우리 최성진 교수님,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BRT에서 아반떼 앵커업에 나가고 있는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엔트리 번호가 12번. 12번. 네. 12번 최성진 드라이버. 뭐 그거는 뭐 OMR 경기를 진짜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나 뭐 알 수 있는 문제고, 엔트리 번호가 몇이고 이런 건, 그죠? 네. 제가 이제 여쭤본 자기 소개는 네. 뭐 하시는 분이냐, 네.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요즘 굉장히 핫한 대학교에서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네. 배우신 분. 좀 배웠죠. 저한테 맨날 혼나는 분. 혼나면서 배워야죠. 네. 제일 많이 혼나는 사람 아닌가요,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딱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혼내는 게 아니라서. 근데 네. 그 핫한 학교가 어디입니까? 저기 성북구에 있는 국민대학교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의 전자공학과. 맞습니다. 전자공학과 교수님이시고, 분야는 어느 쪽? 분야는 반도체 소자 쪽으로 전공하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연구를 잘해서 이제 여러 언론에 비춰져야 되는데, 지금 제 심정으로는 연구보다 레이스를 잘해서 많은 곳에 노출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되게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 그럼 뭐 이렇게 교수님의 장래 희망은 레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큰일 났네 이거. 원래 국민대가 자동차과로 유명한데.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 스폰서십도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마땅한 성적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해서 거절을 당했고 이번 2022년도 시즌을 잘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학교에 스폰서십을 요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게 참 뭐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폰서십 네. 사실 뭐 제가 열심히 뛰어야 될 문제긴 한데요. 근데 우리 레이스카에 국민대학교 마크가 붙으면 좀 간지는 나겠다, 그죠? 그렇죠. 워낙 핫한 대학교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더 많은 얘기 하면 안 돼. 그렇죠. 거기까지만 왜 핫한지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하면 본업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은 취미다, 그죠? 취미로 봐야죠. 애초에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레이스에 나가게 됐는데 취미가 이제 더 이상 취미가 아닌 것처럼 된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성적에 욕심이 많이 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워낙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음 주제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앞으로 굉장히 핫한 드라이버가 되실 분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개인 정보도 조금씩은 흘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올해 42이고요. 닭띠입니다. 닭띠. 42 닭띠면 늦게 81년생. 네, 맞습니다. 뭐 늦었다고 볼 나이는 아닐 수도 있죠. 해외에서 뭐 그렇죠. 하는 드라이버들 보면 뭐 더 그 나이에 대한 그런 압박도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대회 나가서 타키니 선수가 뛰는 걸 보고 저 정도 나이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레이스에 입문하게 된 계기. 뭐 레이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뭐 이렇게 아반떼, 그러니까 현대 M 페스티벌, 네. 그 아반떼 클래스, 네. 그 전에 뭐 벨로스타임 클래스도 참가했었고, 지금은 이제 아반떼 N OMR 메인 이벤트잖아요. 현대 M 페스티벌. 뭐 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이제 트랙 유저로서 레이스 트랙을 알게 되고 또 입문하게 되고 또 레이서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과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너무 포괄적입니까? 아니요. 뭐 아마 레이스나 이런 트랙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원장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자리를 잡고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저도 이 마땅한 취미가 운동 말고는 딱히 없어서 뭔가 차를 가지고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서킷이라는 취미를 알게 됐고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우선 뭐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한번 가서 타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얘 생각처럼 잘 안 되는 취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제이벨트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가 쉽게 얘기하면 뭐 저런 게 있네. 그렇죠.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내가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가면 엄청 잘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뭐 대한민국 남자들 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운전 그렇죠.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나 운전 네. 못한다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어. 정신병자 말고는 없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 또 한 2분은 뭐 그냥 타지 않겠냐. 인제 기준에. 네. 근데 2분 30초가 나왔죠 처음에. 정말 집중해서 탔는데도 그 정도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타셨던 차가 머스탱으로 시작. 포드 머스탱이었죠. 네. 네, 포드 머스탱이었고
포드 머스탱으로 2분 30초다. 그렇죠, 처음에. 뭐 거의 기어다녔네요 가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초가 나왔나 싶은데 정말 열심히 탔어요 그때. 네. 정말 열심히 타고 네. 온몸에서 막 땀이 물이랑 물은 다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30초가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또 좌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하다가 네, 막혔다. 장벽을 느끼고. 그렇죠. 어. 돈은 돈대로 쓰고 있는데 네. 기록은 줄지 않는구나 네. 라는 걸 이제 느꼈죠. 그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이제 벌써 2년이 다 돼가지고 한 1년 6개월? 네, 그 정도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아카데미 그 당시 7기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느꼈던 점이 그때도 교수님은 아주 고집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어. 내가 처음 우리 얼굴 보기 전에 전화통화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화통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아직 이 모든 걸 내려놓지를 못했어. 아직 뭔가 그 본인만의 고집, 아집, 그 지푸레기라도 잡고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그거 끈앞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아마 바로 시작을 했었었나요 그때? 아카데미를? 한 달 정도 후에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스탱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죠? 네. 그때는 뭐 레이스나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을 때죠. 전혀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뭐 같이 재밌게 탔죠. 그때가 거의 뭐 동계 시즌 중에 시작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끝날 때쯤이었나요? 동계 시즌이? 시작할 네. 때였나? 시작할 때쯤에 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타면서 왜 교수님이 되게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이 분노의 차 있었잖아요. 늘 분노에 차 있어요. 분노의 차 있었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 최성진이라는 사람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분노를 하고 있어. 관종 아닙니까? 약간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분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분노하셨어요? 우선 뭐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에 분노도 했고, 그리고 우선 뭐 머스탱을 서킷에서 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소리가 또 들렸죠. 저런 무식한 차로 서킷을 타봐야 뭐 기록이야 나오겠냐라는 소리도 많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제 잘 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늘 제가 탄 주행에 대해서 항상 분노를 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탄 영상들을 보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해서 분노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머스탱은 네, 안 될 차인데 그렇죠. 왜 무식하게 서킷을 조지고 있냐. 그렇죠. 그 어떤 일부의 그 여론에도 그렇죠. 반감을 가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남의 그런 시선이나 뭐 이런 반응을 좀 생각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요즘엔 좀 들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 맨날 이제 시뮬레이터로도 연습을 하고 이제 영상도 계속 분석하고 데이터 로그도 분석을 하면서 했는데도 이제 주행이 잘 나아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워낙 또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분노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이빙 아카데미 7기 그때가 그 기수가 사실 미국차 중심의 그렇죠. 기수였죠. 네. 그 당시에 머스탱, 그 다음에 콜벳, 네. 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기수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미국 차를 이게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일단 트랙에서 미국 차는 일단 까고 보는 그런 문화가 실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비록 차를 날려 먹었지만 카마로를 탔을 때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잊을 수 없는 게 뭐 사고 나서 뭐
차 부셔 먹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막상 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할 정도의 차는 아니었다. 그리고 야 이게 워낙 답답하고 좀 차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좀 만들 수 있겠다 차를. 근데 뭐 만들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그 차는 폐차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그 추억에 잠깐 잠겨서 미국차 기술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수님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저 역시도 교수님이 그 일부의 그 미국차 무지성으로 까는 그런 여론들에 약간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이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적극 가담을 하지는 않았고. 카마로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그래도 빠른 차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셨었는데 영상으로. 아직 그렇게 막 프로텍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머스탱은 아직 그런 영상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무시를 당하던 차종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이 두 가지 분노를 극복을 같이 하게 됐죠. 물론 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영상도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이 첫 번째는 본인의 어떤 그런 욕심 내지는 목표, 여기에 참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스스로에 대한 자책, 질책, 그렇죠. 분노, 그런 게 1번. 두 번째는 너네 이 개돼지들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야, 너 타봤어? 해봤어? 그죠? 타보지도 않고 무지성으로 그냥 머스탱으로 해 하고 그냥 일단 까고 보는 그 여론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근데 이게 단순히 본인의 어떤 그런 약간 삐딱한 시선에서의 진짜 관종기 이걸로 끝나면 정말 무의미한 거지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녹아 들어가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편견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내가 까마로에서 가능성을 봤을 뿐이지 내가 뭔가를 이뤄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물론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만 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대로 이 여론대로 해서 미국차라는 하나의 가능성이 덮어져 버린다면 굉장히 좀 불행할 수 있다. 이거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생각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같이 또 재밌게 차를 타게 됐었죠. 굉장히 재밌었죠. 네, 아카데미 하면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동계 시즌을 지나고, 특히나 이제 머스탱은 열 관리가 굉장히 힘든 차였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는 예상은 했었어요. 내가 까마로 타면서도 그 여러 가지 어떤 열에 대한 이슈는 미국 차들이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하는 걸 알고 있었고, 교수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계 시즌에 이제 머스탱을 좀 제한적으로 탔죠. 그러면서 하계 시즌을 그때 벨로스타인을 구입을 해서 풀대출. 그게 작년이었죠. 작년이었고, 사실 뭐 머스탱하고 벨로스타인은 성향이 굉장히 다른 차예요. 뭐 개언 더 머신이라는 건 비슷한데 그 위에는 좀 다르죠. 일단 태생이 벨로스타인은 FF고 머스탱은 그래도 FR이니까. 그죠? 그래서 머스탱을 제한적으로 타면서 벨로스타인 그때 타임 트라이얼을 나갔었죠 작년에. 그죠? 타임 트라이얼 나가면서 그때 이제 프론트 타이어 그리고 프론트 그립에 대한 감을 조금씩 익혔던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당장 뭐 그때 솔직히 뭐 작년에 교수님이 타임 트라이얼 시험 나가가지고 성적을 굉장히 잘 받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한 8등 하지 않았나요? 8등? 뭐
1등 아니면 기억 못해요. 어찌됐든 1등은 아니었다. 네. 똥 쌌다 가서 그죠? 그때도 뭐 정신 못 차렸죠. 네. 뭐 꿈은 여기 있는데 그렇죠. 성적은 저기 겸손해야겠다라고 생각. 차라리 잘 됐어. 네. 그런 맛도 좀 봐야지. 겸손을 배웠습니다. 똥 맛을 좀 봐야지. 똥 맛을 보지 않은 자는 절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위쪽의 공기에 그 맛을 알 수가 없다. 밑바닥을 기어봐야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레이스는 뭐 그렇게 입문하게 됐고, 그러다가 결국에 다시 우리가 작년 동계 시즌이 오면서 머스탱을 이제 이루지 못했던 꿈을, 네. 아니 뭐 그 꿈이라는 게 큰 뭐 거대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특훈이 들어갔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쓰던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머스탱의 셋업으로 들어가 있던 파츠들이 트랙에서 쓰기에는 좀 뭐 쇼바도 그렇고 뭐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또 불필요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 부적절했어요, 사실 그 쇼바는. 뭐그 쇼바가 이제 레이싱용은 아니니까 로드 앤 트랙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트랙의 비중은 1도 없다고 나는 봤고요. 아무튼 근데 이걸 그냥 늘 우리가 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저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뭔가 이 차에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차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스펜션, 브레이크 요 부분을 있는 걸 어떻게든 우리가 랩에서 이제 개량을 해서 그래도 기본 작동을 할 수 있게.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때 이 심을 빼가지고 뭐 벨빙을 다시 맞추고 뭐 댐퍼를 만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MSG를 첨가해가지고 버틸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모디파이를 해서 우리 이 팀장님이 쇼바를 만들었고, 그리고 팀장님 우리가 그때 스프링도 바꿨었나요? 안 바꿨어요. 스프링을 바꿀 수가 없는 바꾸고 구조였죠? 싶었는데 6.5세대는 리어 스프링이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야. 그래서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었죠. 억지로 이 펌프 스트로크나 리바운드를 제한을 시켰죠.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제한을 시키지는 않았지만 리바운드를 최대한 그래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면서 차가 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펌프 스트로크 제한을 시켰죠. 그거를 펌프 스트로크 제한시키고 뭐 브레이크도 일단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브레이크였지만 일단 패드 조합을 그 브레모 6P 아니었나요? 그렇죠. 패드하고 로터. 로터 패드를 이제 저희 JBLT 스펙으로 맞추고, 캘리퍼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한 방은 찍어낼 수 있겠다 하는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가 뭘 했었죠? 휠. 커스텀 휠. 오케이, 저희 그 휠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에어로다이내믹, 그러니까 날개를 달았었죠. GT윙을 수완넥. 수완넥 타입으로 1800짜리 그렇게 해서 세팅을 마치고 타이어를 종류별로 씁니다, 그죠? 썰포지, 테크트리가 있었죠. 썰포지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전에 요코하마 쓰다가 빼놓은 진짜 폐타이어도 제가 일부러 한번 드렸었죠. 요걸로도 죽을 뻔했죠. 맛을 봐라. 원래 그렇게 한 시즌 지나고 트레드 없는 타이어는 쫄깃합니다 원래. 재밌긴 했습니다. 그때 그게 요코하마 295였나요? 552. A052 295 사이즈 295 스퀘어로 들어갔었죠. 네네. 썰포지는 275 스퀘어를 아마 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19인치 그죠? 275 스퀘어 끼고, 그다음에 요코하마
A052 폐타이어 295 스퀘어로 꼈었고 난강 315 스퀘어 끼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쉐린 미디움 컴파운드 슬릭 그거는 뭐 하다가 죽을 뻔하고 그냥 끝냈잖아요. 그거 아직 그대로 빼가지고 저기 그 글자도 안 지워진 채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되게 재밌는 이슈들이 이때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셋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솔포지는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는 끝을 냈던 것 같고 그죠? 그때가 한 47초, 48초 나왔었네. 설포지로 48초. 48초. 네. 이치로 스퀘어. 네. 그때가 동계 들어가기 직전. 네. 뭐 그런 날씨였고 그때 셋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셋업이 완성되는 단계가 제가 기억하던 걸로는 거의 요코하마 타이어를 그때 이제 폐타이어 꼈을 때 다 된 타이어 그걸 끼면서 아마 셋업은 거진 완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마무리는 난강으로 넘어와서 끝냈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그때 슈퍼랩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가 난강 315 스퀘어 315 스퀘어 끼고 기록이 몇 초가 나왔었죠? 그거 이제 이따가 바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먼저 보고 네. 뒷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인데 사실 이게 좀 보면 약간 과격한 감이 있죠. 죽기 살기를 탔던 것 같습니다. 이때 분노의 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때도 엄청난 분노가 있었죠. 그때 뭐였죠? 이 M 타는 이 삐리리들 지금 뭐 약간 이불킥인데 그 당시에 심정은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열매가 지금 보이거든 이거 이거 쫙 하면 그렇죠. 쫙 빨아 먹을 수 있는 그 눈앞에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죠, 막 주행 영상이, 그죠? 근데 기록이 정말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인캠이라는 게 누구나 그렇지만 타고 나서 시간 지나고 보면 보이죠. 그렇죠. 부족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막상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거보다 잘 탄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그걸 누가 개런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했어요. 뭐 운이든 실력이든 어찌됐건 기록을 뽑아냈으니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때 그래도 뭐 그 당시에 늘 이제 보면은 머스탱을 까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차를 까는 사람들, 머스탱을 까는 사람들의 이 대조군 늘 이렇게 기준이 되는 점이 사실 M 아니었습니까? 뭐 M2, M3, M4, BMW 이거를 놓고 왜냐면 이게 물론 얘네들도 성향이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성향이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비교를 자꾸 하는 이유가 출력이 일단 비슷하잖아요, 그죠? F바디 M하고 머스탱이 출력이 비슷하고 근데 무게도 큰 차이 안 나죠. 무게는 머스탱이 좀 더 무거운가요? 한 100kg 무거운가요? 근데 머스탱은 고배기량 V8 자연흡기고 네. 그 다음에 BMW M3, M4 M2는 조금 낮지만 뭐 얘네들은 6기통에 트윈터보죠. 트윈터보. 그래서 뭐 좀 경쾌하긴 하죠 M이. 근데 친해봐 M도 언더 머신이에요 보면. 뭐 머스탱 마찬가지고 FR들이 다 그렇지만 앞대가리 무거운 차들이.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머스탱을 굳이 비교한다면 F바디 M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차라리 E9M3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죠. 무게도 그렇고 차의 무게도 뭐 냉각 부분도 보면 둘 다 쓰레기죠. 그리고 뭐 V8에 자연흡기 놓고 보면 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교수님이 44초를 빵 찍어낼 때는 뭐 292M3는 아예 뭐 없고 그 기록대에 없었고 실제 아직도 거의 없지 않나요? 45초 밑으로 들어간 292M3가 있나요? 팀장님? 없어. 없죠. F바디 있나요? F바디는 원장님이 M2 JBRT M2가 45초인가? 4초인가? 3초 탔잖아. 43초. 근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그 차는 맵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ECU가 순정이 아니었죠. 그때 우리가 500마력에 한 70토크? 그러니까 머스탱하고 견줄 네. 스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ECU를 했다 안 했다 뭐 이걸 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비슷한 스펙을 놓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슷한 스펙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머스탱이 순정 출력에 그러니까 ECU는 순정이었잖아요, 그죠? 네. 파워트레인 쪽은 뭐 건드린 게 없어요. 완전 순정. 그렇죠, 생순정. 물론 M들은 ECU 하는 차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건 좀 번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번외로 해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클래스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헤비급의 문제라면 뭐 그렇게 간 차들은 슈퍼 헤비급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ECU 한 차는 뭐 안 쳐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출력이 높은 차를 다루는 것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라놓고 우리가 F바디 내지는 E9M3의 어떤 그런 순정 스펙 파워트레인이 한 400마력대 중반, 초중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뭐 타이어 어떤 타이어를 꼈든 불문하고 그죠? 그래서 야 뭐 결국에는 그 하나의 분노는 해결이 됐다. 그러고 나서 누가 교수님한테 머스탱 뭐라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심하지 않나요, 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영상에서 이제 많은 M 오너들에게 좀 나쁜 말을 한 것 같아서 약간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이, 그거 장난으로 한 거지. 그거 뭐 이렇게 진짜 막 감정을 네. 실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그때는 감정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나도 속았네. 그리고 뭐 사실 그 44초를 찍고 좀 겸손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인간이다 보니까 많은 또 이 어깨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마치 뭐 모든 차를 타면은 또 잘 탈 것 같은 또 그런 약간 나쁜 태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기록을 이제 JBRT와 찍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좀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로 또 남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도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똑바로 못한 참 그 부분이 저 스스로도 되게 뼈아픈 부분인데, 원래는 우리가 이 교수님이 그때 이제 머스탱을 가지고 이 44초 영상을 딱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제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수많은 이제 또 다른 의혹들을 엄청 덮었었죠. 타이어 이슈. 그렇죠. 뭐 슬릭 타이어를 끼고 구라를 쳤다, 뭐 ECU 매핑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온갖 그런 그렇죠. 비난들을 이제, 근데 그런 비난을 받을 때는요, 즐겨야 됩니다, 교수님. 그렇죠. 아직 저는 그것이 이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의 사랑하는 사랑을 던지는 방식입니다, 교수님. 저 사랑받았나요? 그럼요, 사랑받은 거지. 관심을 한 몸으로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완전히 싹 끄집어가지고 탈탈 털면서 재미를 봤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지. 시간이 지나버렸어. 몇 개월이 지나버렸어.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지나버렸지 지금, 뭐 거의. 7개월? 지금 7개월 정도 지났죠. 자, 이 심리,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요. 뭐 저라고 해서 제가 다른 차들 뭐 M이 됐든 뭐 포르쉐가 됐든 뭐 무슨 차가 됐든, 뭐 심지어 뭐 국산 차가 됐든, 뭐 저는 뭐 그런 비난 내지는 그런 의혹들을 덮어쓰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덮었어요. 뭐 했네, 사기쳤네, 어쩌고 뭐. 워낙 유명하시죠. 그런 쪽을. 뭐 근데 우리가 그거를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굳이 그것을 네. 바로바로 받아치면서 똑같은 레벨의 어떤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 비난과 의혹을 던져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될 문제 아닌가. 왜냐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네. 이 좋은 말만 계속하는 홍보는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개소리를 막 날려야 그래요. 뭔데 하면서 나 그러면서 다 본다고. 그죠? 나는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고, 그때 영상을 만들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멘트를 내가 날릴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우리 벨로스터도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맞죠? 팀장님, 우리 그때 머스탱 이슈도 있었고, 그지. 저 벨로스터 저 우리 좀비 형이 탔던 좀비 형의 그거 좀비 원조 좀비 그 차도 뭐 이런저런 이슈 있어가지고 그때 그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머스탱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됐죠. 아니 그리고 그때 원장님 뭐 코로나 아니야 뭐 백신 때문에 또 아프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많았죠. 뭐 이런저런 네. 일들이 뭐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때 영상을 좀 만들었었더라면 진짜 재밌는 영상이 나왔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가 요거 그때 한 42초 언더 한번 넣어보자. GT3 RS를 잡아보자라는 또 개인적인. 근데 충분히 잡을 수도 있죠. 왜냐면 GT3 RS는요, 타이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막 그런 진짜 최고급의 하이그립 타이어 내지는 슬릭 타이어를 낄 수 있는 휠 타이어 스펙이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GT3 RS는 항상 그 타이어 때문에 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때 교수님이 19인치가 아니고 18인치로 만들었었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슬릭 타이어를 끼면 저도 이제 기록이 더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에 그걸 염두에 두고 18인치로 커스텀 휠을 제작을 했었죠. 그렇죠. 18인치로 그래서 그때 난강도 그 다음에 A052도 그렇고 다 18인치 휠에다가 우리가 맞춰 넣었었고, 그리고 미쉐린 슬릭 타이어 그게 270, 65, 680, 680, 18. 270, 680에 18 미디움 컴파운드를 동계 때 2018년산 그랬었나? 오래 묵은 타이어죠. 근데 뭐 어찌됐든 슬릭 타이어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전에 슬릭 타이어를 써본 적이 전혀 없죠. 없었죠. 없는 상태에서 겁없이 동계 때 소프트 컴파운드도 아닌 미디움 컴파운드, 무슨 컴파운드도 미디움 컴파운드인지도 컴파운드. 몰랐어요. 이게 미디움 컴파운드 끼고 대차게 죽을 뻔했죠. 그때 생각. 요것도 영상으로 지금 살짝 이제 어떻게 보여드릴 근데 건데 그런 순간에 영상이 또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드론샷으로 아. 드론이 못 쫓아가서 차가 빠르긴 한가 봐요. 드론이 조금 못 쫓아가서 하강이 조금 이렇게 감칠맛 나게 하는데 네. 이야, 그거를 기가 막히게 레이싱 드론을 쫓아가서 또 그 이불킥 영상을 만들어 버렸잖아.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차 날아가고. 그때도 12번 탈출하면서 이제 욕심을 많이 냈죠. 슬릭 타이어도 꼈겠다. 다 받아준다 얘는 라는 생각에 아마 연석에서 먼저 프락셀을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연석 전에 올리고 근데 12번에서 삐끗하는 순간 이제 리어가 슬립이 나는 걸 느꼈고 이 정도 뭐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잡았지만 이제 빠졌죠. 그 흙으로 빠지는 순간에 이때부터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았는데 하는 순간에 거의 뭐 몇 센치 펜스를 몇 센치 안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슬릭 타이어 낄 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절대 뻐지로 빠지면 안 된다. 그거 레디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뻐지로 빠지는 순간 그냥 핸들이 뭐가 아무도 안 먹어요. 그냥 직진이 직진. 내지는 그때 뒷바퀴가 빠졌죠. 바로 날아가는 거죠. 진짜 하늘이 도왔지. 그거 가가지고 펜스 그냥 갖다 꽂아도 할 말 없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있는 밥맛 없는 밥맛 다 떨어져가지고 차를 바로 끌어올렸죠. 서울로 바로 더 이상의 이 욕심을 냈다가는 이 레이스의 인생이 위태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접었죠. 그게 이제 뭐 만약에 거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이겨내고 하면 아마 분명히 더 좋은 기록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아직 머스탱 뭐 안 팔았으니까요. 네. 충분히 뭐 또 생각이 바뀌면 또 타이어도 있겠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 타이어는 안 그래도 오래 묵은 타이어 뻐지에 막 저 세탁까지 해가지고 뭐 저 똥 떼봤자 뭐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오겠다마는 아무튼 뭐 있긴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물론 그립 한계치가 높은 타이어를 낄수록 기록이 잘 나올 확률은 높죠. 그렇지만 경험이 없는 타이어를 끼고 한 번에 슈퍼랩을 찍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차를 타서 한 번에 슈퍼랩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비난을 하는 사람은 진짜 차 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그 본인이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타이어를 하중 지수가 됐든 속도 지수가 됐든 내지는 뭐 진짜 타이어 자체 그 뮤값이 됐든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만 진짜 데이터로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립 한계치가 높으니까 사이즈가 넓으니까 초가 잘 나오겠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의혹이 그거였죠. 제가 슬릭 타이어를 끼고 기록을 뽑았는데
이제 다른 타이어를 끼고 기록을 뽑은 걸로 그런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의혹들이 이게 사람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돼지의 습성은 뭐냐면요. 항상 시작은 굉장히 젠틀하게 시작을 하면서 끝은요 인성 논란으로 가요. 늘. 기승전 인성이야. 그걸 재밌게 즐길 필요가 있다니까. 얘네를 싹 이렇게 똥구멍 쫙 이렇게 긁어내다 보면요 이 인간의 바닥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을 끌어낼 수가 있어. 재밌죠. 그럼 지들이 하면 되잖아. 환율이 비싸서 개돼지들이 그 슬릭타일, 미쉐린 슬릭타일 못 사나 이제? 환율 안 비싸서 못 사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못 사잖아. 한국 타이어 쓰면 돼. 의지들아. 한국 타이어. 한국 슬릭 쓰면 되죠. 에이, 미쉐린이라서 또 그때 비난은 그냥 슬릭 타이어가 아니고 미쉐린 슬릭을 꼈기 때문에 미쉐린 슬릭이라서 그렇다. 수입이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앞으로 뭐 그런 비난을 하기 전에 돈 좀 벌어서 먼저 해보고 비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 이게 이 사람 욕하는 거 돈 안 드니까 그러는데 그런 애들 싹 잡아가지고 거꾸로 딱 매달아서 탁탁탁 털어줘야 돼. 진짜 이 원심 분리기에서 이 육수와 건더기를 이렇게 쫙 발라내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털어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것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네. 그거를 그때그때 대응할 필요는 없고 웃으면서 즐기고 즐길 만큼 즐기고 싹 그리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재미 요소일 뿐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앞으로 하나하나 더 정진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머스탱은 그런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순정화 시켜서 원복을 한 상태로 공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언제든지 근데 다시 돌아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스탱 하라 그러면 나 잘 만들 것 같아. 나는 안 해. 나 그래서 안 하. 나도 말리고 있는데 만약에 미친 척하고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이템은 다 들어있어. 되지도 않는 걸 뭐 변태같이 해가지고 참 고생했지. 고생 많이 했지. 이상한 쇼바 끼고 와갖고. 그러니까 나 지금 내가 처음에 그래서 그 쇼바 만져가지고 나보고 이거 한번 타보라며. 나 여기 우리 가게 앞에서 쳐박을 뻔했어. 내가 깜짝 놀래. 무슨 차에다 남학신을 신겨놨어. 아무튼 머스탱 이슈는 그 정도 하면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